안녕하세요. 전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정겨운 식당들과 그곳의 음식들을 소개해드리는 음식 읽어주는 남자 음식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용답동 장안평 중고차 매매센터 지하에 자리한 광주 등심이며 읽어드릴 음식은 돼지불백과 등심구이예요. 흔히들 장안평 중고차 시장이라 부르는 낡은 건물의 지하엔 허름하지만 푸짐한 인심이 남아있는 수더분한 밥집들이 줄지어 자리합니다. 온라인 매매가 활성화되고 상권이 침체되면서 어느덧 빈점포가 더 많아졌지만 여전히 불밝히고 있는 정겨운 공간들 덕에 주기적으로 발걸음하고 있어요. 1차 목적지였던 장안등심이 만취를 목전에 둔 어르신들의 구성으로 그들먹하길래 이미 몇 차례에 걸쳐 경험한 바 있는 광주 등심을 대안 삼기로 합니다. 방문당일 음식남이 광주 등심의 마지막 손님이었어요. 열화된 사진 속 모습인 양 인위적인 세월을 덧입지 않은 낡은 공간이 연세 지긋하신 할머님의 녹록치 않은 삶의 무게를 묵묵히 나눠지고 있었습니다. 전체 매출액의 90% 이상을 불백이 책임지고 있는 곳이기에 망설임 없이 불백을 주문하려던 찰나 음식남의 고질병 중 하나인 습관성 반골 기질이 발현되고 말았어요. 등심 2인분 부탁드렸습니다. 국내에선 접하기 힘든 호주산 삼겹살도 궁금했지만 위장의 여유 공간이 넉넉지 않은 상태였기에 가까운 미래의 음식남에게 궁금증 해결을 위탁할 수밖에 없었어요. 원활한 소화를 도와줄 소주도 한 병 청해받아 두고 잠시 기다리다 보니 등심구이에 곁들일 기름장이 등장했습니다. 원시 자연인에 가까운 복장으로 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배추김치를 위시해 괜히 상위에서 쓸데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던 것들은 사진만 찍고 고스란히 반납했어요. 수없이 많은 이들의 대화를 엿들어 왔을 낡은 불판이 육미부치의 단백질 구조 변성에 적합한 온도에 도달했을 무렵 오늘의 주인공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수려한 비주얼의 등심을 예상했던 것보다 넉넉히 썰어 담아주셨어요. 개인적으로 고깃집 사장님들이 앉은 자리에서 본인이 1인분으로 책정한 중량 이상의 육미부치를 한꺼번에 섭취하는 것을 금하는 법안이 발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기가 코팩도 아니고 100에서 130g가량의 고기를 누구 코에 붙인답니까? 방문당일 광주 등심에선 우리네 관습법상의 1인분인 200g에 걸맞은 양의 등심을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취식 속도와 촬영 타임 등을 면밀히 고려해 도출해낸 정량을 불판에 얹었어요. 잘 달궈진 불판과 양호한 퀄리티의 소고기가 만나 멋들어진 사운드를 이끌어냅니다. 장기간에 걸쳐 프로 고기 태우러로서의 삶을 영위해오고 있는 음식남은 등심이 수치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체내에 보유 중인 극소량의 집중력 대부분을 불판 위에 쏟아부어야만 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넉넉히 썰어 담아주신 기대했던 것보다 수려한 비주얼의 등심이 책정된 가격을 통해 미루어 짐작했던 것보다 월등히 나은 맛을 선보입니다. 여러 번 씹을 필요 없는 나글나글함을 과시하며 서둘러 식도로 향하는 와중에도 실온 보관한 멸균 우유 마냥 고소한 지방의 풍미를 짙게 남겼어요. 먹으랴 찌그랴 구우랴 정신없이 바쁜 가운데서도 불판 위에 여백개미가 서리는 것을 용납지 않았던 이날의 음식남에게 이 자리를 빌려 자화자찬을 전합니다. 영업 마감을 목전에 두고 입장한지라 살짝 궁피치를 올려보기로 했어요. 남은 등심 모조리 불판에 쏟아붓고서 명절날 일가 친척들이 홍기 놓친 노총각들 볶듯 인정사정 보지 않고 뒤볶았습니다. 한 점 한 점 정성껏 구운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 만족스러우면서도 뭔가 손해본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더군요. 쇠똥구리도 아닌데 먹는 와중에 벌써 소화가 다 된 듯해서 불백 2인분을 추가 주문했습니다. 본래 손님이 직접 조리해야 하지만 음식남의 불판 위에 아직 안주거리가 남아있었던 관계로 할머님께서 옆 테이블 버너를 활용해 볶는 수고를 대신해 주셨어요. 얇게 저민 다리살에 할머님 특제 양념을 올리시고는 마늘 툭툭 던져 넣으신 뒤 젓가락으로 살살 헤집어가며 타지 않게 뒷바라지 하십니다. 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니 음식남이 사진만 찍고 고스란히 반납했던 부추 무침과 배추김치를 넉넉히 더해 김치가 돼지기름을 머금고 부추가 숨죽일 때까지 연신 뒤적이시더군요. 콩나물도 넣으려 하시길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손사래를 쳤습니다. 인정사정 보지 않고 뒤볶은 등심은 오래지 않아 맛바르게 자취를 감췄고 시의적절한 불판 교체가 이루어졌어요. 맛반찬 삼을 것 아닌 듯해서
양념장을 커스텀 세팅값보다 적게 넣으셨답니다. 덕분에 돼지고기 본연의 기운을 오롯이 전해받을 수 있어 좋았어요. 두어 점가량 다소 노리착지근한 녀석들이 섞여있긴 했지만 크게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광주 등심 할머님표 불백은 집에서 생고기 구워 김치에 싸먹는 것과 별 반타를 것없는 맛이었어요. 음식남이 참으로 애정하는 맛이기도 했습니다. 애틋하기 이를 데 없는 김치와 돼지고기 사이를 차마 갈라놓을 수 없어 익혔으니 괜찮을 거라 자유하며 반납했던 대륙산 김치를 적극적으로 곁들였어요. 할머님께서 슬슬 마감 준비를 시작하시길래 신속 정확하게 젓가락을 눌려 은박지의 민낯 확인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입가에 묻은 기름기 닦아내며 다음 먹거리를 찾아 나섰어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